여러분 다시 제2교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 있습니다. 여러분 자선조직협회하고 세틀먼트 운동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두 가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자선조직화 운동체에 대한 최초의 추진체로 볼 수 있죠.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선 조직화 운동의 초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선 조직협회에서는 그 우호 방문단을 활용했습니다. 우호 방문단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빈곤한 가정을 방문해서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어떻게 구호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된 대로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호 방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우호 방문 요원이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빈곤의 원인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지역사회 조직과 사회복지 전문성의 실천 또 학문적 기초죠. 그래서 빈곤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구호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교육할 것인지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나 사회복지 실천의 학문적 실천적 시초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호 방문단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호 방문단은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호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요게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빈곤은 원인이 개인의 결합에 있다. 개인이 질병이 있든지 게으르든지 그리고 도덕적 교화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세틀먼트 운동이 있습니다. 그 뒤에 최초의 이제 인보관이 188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보관 하면 세틀먼트 운동이고 우호 방문단 하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 짝이 잘 이어지지 않은 것 이거 잘 고르셔야 돼요. 자선조직협회는 우호 방문단, 세틀먼트 운동은 인보관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보관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빈민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빈민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빈곤 퇴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활동을 전개하죠. 역사적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세틀먼트 운동은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결합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사회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개인의 결합보다는. 그래서 활동과 빈민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나 사회활동가나 빈민들이 상호 협력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전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선조직협회의 우호 방문단 활동과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사회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개혁운동의 시초는 누굽니까? 세틀먼트 운동이죠. 인보관, 사회개혁운동. 이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와 세틀먼트 운동의 차이점, 또 그 동일성, 그 차이성 이렇게 우리 둘을 비교할 수 있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발전 시기. 전후란 이야기는 전쟁 후를 이야기합니다.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발전의 시기. 19세기 후반 그 페니비안 사회주의의 등장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했던 페이비안 사회주의, 그러니까
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박애주의 시대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랬어요. 전후 복구. 언제입니까? 1939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책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5,646만 명. 몇 명이요? 5,646만 명. 여러분 강의안이나 책에는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희생자, 전사자들 이야기입니다. 이때 엄청난 숫자죠. 5,646만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였냐면 853만 명. 7배가 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전쟁이 왜 일어날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분석한 그 이제 대체적인 그 결과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팽창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우리는 일본도 독일도 이런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팽창주의. 나폴레옹도 이제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죠. 1차, 2차는 이제 그 독일의 나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 쇼군이 이끈 그 일본 그 병사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공했죠. 그런데 일본에 대한 역사도 봉건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빠가 없고 남편이 없는 가정들이 막 속출할 것이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또 황폐화됐겠죠. 경제는. 이런 이제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1942년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열함에서 무덤까지 출생에서 사망 때까지죠. 개인의 그 시민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열함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시민적 자발적 노력 두 가지가 이제 강조된 거죠. 개인의 노력, 그 다음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이제 자선법이 제정됩니다. 이 자선법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또 기관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 최초의 이제 그 법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자선위원회에 등록된 민간 봉사기관 및 단체들에게는 이제 뭘 허용했냐면 모금 허가했고 조세를 감면해주고 관리 감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자선법을 제정한 이유는 봉사기관이나 단체들에게 모금 또 감세 관리 감독 이런 걸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영국에는 야베스 보고서가 있습니다. 1968년 야베스 보고서. 전문 직원 서비스를 보완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강조했던 그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1968년. 그래서 자원봉사의 표준을 마련했고 자원봉사의 그 통합적 운영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제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관리 표준 마련했고 자원봉사 활동의 통합적 운영 가능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과제물 두 개죠. 1차 과제, 2차 과제. 지금 현재 그 수강 과제 말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실시간으로 시험을 볼지, 여러분 줌을 다 사용할 줄 알면 좋은데요. 줌이 45분 동안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든지 우리가 재택 수업을 마치고 대면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때 시험을 보는지. 아무튼 이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미리 공고하지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주관식은 60점, 객관식은 40점 이렇게 배정을 할 겁니다. 객관식은 그 사지선다. 범위 안 알려줍니다. 그냥 출제할 겁니다.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그 40점은 이제 변별력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유리하게끔. 그 다음에 60점은 이제 보통으로 내줍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도록 단답형. 그래서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단답형 예제를 줍니다. 60점이면 12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게 되면 한 20문항 이상 주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12문제 나옵니다. 예상 그 문제를 다 줍니다. 단답형, 가로넣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넣기 아주 좋죠. 아까 자선 뭐였죠? 그 자선 조직협회하고 세틀먼트 운동의 그 차이점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객관식으로 내기 좋죠.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쉽게 출제할 수 있고 또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한 출제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얘기하니까 골 아프죠. 제가 늘 즐겨 쓰는 거 있죠. 성적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물론 소수는 있어요. 이제 그 연구자로 뭐 과학기술원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사회에서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중간에서 맴돌던 그런 친구들. 진짜 그 친구가 좋아서 이렇게 차별 없이 어떤 격의 없이 친구를 잘 사귀는 그런 친구들이 회장님, 사장님이에요. 머리가 좋고 1등 했던 친구는 사장님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인생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한 미래에 필요한 지식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중간쯤 가는 친구들이 그래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는 자기 걸로 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기 위해서 맞추고 버릴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시험 점수는 잘 받았는데 자기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지식은 없죠. 이건 뭘 택할 겁니까?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적표를 위해서는 공부하지 마세요. 점수 올리기 위해서 반짝 공부하고 사라지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심장에 오래도록 기억되고 남는 지식,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에 심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그 시험 보기 위한 그 문제 출제보다는 저는 출제 경향을 보면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친구가 나보다 앞섰어. 그러면 그래 수고 많았다 박수 쳐주고 글쎄 다음에는 또 내가 더 앞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점수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점을 줘요. 다 줬어. 근데 점수를 까먹는 분은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채점할 때 감점만 하지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너무 좀 매정한 대화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그러나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영상 편지에서 잠깐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빨리 불안정한 사회가 안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1968년 영국의 야베스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방정부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1970년대 제정됐고 지자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체제를 이제 개편한 근거가 됐죠. 1971년도에 지자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체계를 영국은 이제 개편했습니다. 이제 그 다섯 번째 여러분 강의 안에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란 건 뭡니까?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이제 전 세계에 파급되면서 시장의 자율성, 그 다음에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 다국적 기업이 출현됐죠. 시장 점유가 굉장히 넓혀졌죠. 광의적으로.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악화시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시켰다는 관점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세계의 이렇게 변화를 우리 몇 가지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0년 이후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이제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케인즈 경제학은 사라졌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케인즈 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민간 경제에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경제에 간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량 실업을 대비하는 일, 또 완전 고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와 함께 완전 고용은 붕괴되죠. 사라지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케인즈 경제학은 사라지게 됐고 경제 위기, 석유 파동과 함께 새로운 이제 복지 국가로는 위기를 맞이했고 이제 국가의 개입은 축소되고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되는 역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민간 영역에 이러한 영향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개입이 축소되면서 이제 민간의 활동이 더 넓혀진 거죠. 이때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국 정부는 자선법 개정 이후에 자원봉사 단체는 이제 면세, 비과세, 또 기부자들에게도 세금 감면 이러한 것들을 제공했죠. 오늘날도 동일하죠. 기부를 많이 한 기업이나 개인은 이제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있는데 이분은 1997년 총선 선거 기간 중에서 민간 협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간 협약을 공약했어요. 민간과 기관이 협약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커뮤니티 자원 영역 간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전국 단체들과 그 대대적인 재정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ACU, 그 Active Community Unity, 활성화된 지역사회를
만들고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특별한 활동이죠. 이것이 오늘날 민간단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 설립된 그런 어떤 초기 형태의 어떤 그 정보나 그 방법들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영국 정부는 그 민간과 봉사 섹터 관계를 그 협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요소다. 민주사회의 기본적 요소가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다. 자원봉사 활동이 없으면 민주사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기본인 거죠. 그리고 독립적이고 다양한 자원을 섹터와 함께 공동체 는 사회복리의 그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영국 정부가 세웠던 자원봉사 섹터 관계가 협약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공정책과 서비스 개발, 전달, 이것은 이제 정부와 그 자원 그 센터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각기 독특하지만 보완적 역할을 이제 분담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여러분이 계속 그 뒤에 읽어보시고요. 또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 전달 체계 주요 현황,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국 자원봉사 섹터에서는 대표 기구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원봉사 우리는 센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자원봉사 섹터라고 그랬습니다. SECTOR 섹터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오원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센터와 섹터는 다릅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 육성 발전을 시켰고요. 민간 파트너십을 그 정책적으로 수립했던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정부와 민간단체가 자원봉사 섹터 관계를 형성한 거죠.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자원봉사 관련 기관이 정부의 승인을 받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할 것은 지원하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자원봉사 관련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선법 1993년 앞에서 살펴봤죠. 그 제정 이후에 2011년까지 보면은 사회 변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개정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들이 사회 변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계속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선과 기부에 대한 자선과 기부, 자선은 뭐고 기부는 뭐고 이것을 하는 목적과 활동과 영역을 명시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개정한 자원봉사 증진법에 보면 자선법과 연동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선을 명시했는데 자선은 뭡니까?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건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활동하는 거. 또 영역.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단순히 돕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자,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의 구현은 제가 자원봉사는 어떠한 거다 초기에 말씀드렸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살아있을 이유를 확인시키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을 돕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 자기의 미래의 계획, 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성공,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실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활동. 그럼 어떻게 활동하느냐? 활동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상호 의존, 존중. 아니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내 아랫사람이고 내 도움이 없이는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게 우월한 존재입니까? 전혀 아니죠. 같은 하늘 아래 평등한 인간으로서 성경적인 거죠. 문예 부흥 운동이 그렇게 일어난 거죠. 우리는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 상호 존중, 그리고 공존의 길,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남을 돕는 거 천만에요. 상호 의존, 상호 존중, 그 다음에 공존, 서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공유하고 그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요? 그게 영원히 갑니까? 내가 살다가 내가 실패해서 빈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빈곤에 처한 사람이 성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호 교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은 재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데서 여러분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의사가 자기의 병원을 떠나서 자원에서 대구로 가신 분들 있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가진 재능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영역은 뭐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 영역, 어떤 일들을 내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사회 공동체 문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 환경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왜냐?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설명한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정신을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교시, 3교시는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